어머님들 어디에 살이 제일 많이 찌죠? 뱃살이 무조건 찌게 돼 있습니다. 무조건. 기본적으로 에스트로겐이 피하 지방, 우리 가슴이나 엉덩이 쪽으로 지방을 배치하다가 모든 지방은 다 내장 지방으로.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운동을 해도 배가 빠지지 않아요 하고 엄청 많이 오십니다. 에스트로겐이 우리를 보호해주던 게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렇기 때문에 폐경이 되고 나면 심혈관계 질환의 유병률이 압도적으로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80세 이후가 되면 여성분들이 남성분들보다 심혈관계 질환의 사망률이 올라가고 유병률도 올라가게 됩니다. 어머님들 운동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이 하셔야 되고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산부인과 전문의 홍혜리라고 합니다. 평균적으로 봤을 때 만 46세 정도가 되면 저희가 폐경 이행기, 월경이 불규칙해지는 시기에 접어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2년에서 한 8년 정도 되는 시기를 저희가 폐경 이행기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저희가 폐경이 되는데 평균적으로 한국 여성이 폐경이 되는 시기는 만 51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선시대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우리나라부터 아프리카까지 모든 나라, 모든 여성들, 모든 시기가 이제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폐경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질환은 바로 골다공증이겠죠. 골다공증 하면은 이제 뭐 칼슘 챙겨 먹어라, 비타민 D 챙겨 먹어라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홈쇼핑에서도 많이 구매해서 드셨을 텐데 예, 그거는 저는 절대 말리지 않습니다. 많이 드시는 거 좋고요. 30대 초까지 골양이, 뼈 양이 최고를 쳤다가 폐경 직후 3년에서 5년 사이에 급격하게 감소합니다. 저희가 호르몬 치료, 이제 호르몬 보충 요법을 하는 시기도 그 시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골다공증의 예방을 위해서 그 시기를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골다공증이 생기게 되면 가장 많이 부러지는 부위가 척추라든지 고관절, 그리고 손목, 예, 그런 부위들이 골절이 잘 생기고요. 평소에 폐경되기 전부터 사실은 운동이라든지 칼슘과 비타민 D 보충을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에스트로겐이 하는 역할이 이런 뼈를 단단하게 하는 것 외에도 혈관 건강에도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트로겐이 하는 역할이 이제 지방의 대사를 굉장히 잘 되게 만드는데요. 어머님들 이제 폐경이 되고 나면 어디에 살이 제일 많이 찌죠? 뱃살이 무조건 찌게 돼 있습니다. 무조건. 저는 사실 저도 이제 아들이 둘 있고 이제 40대인데요. 이 둘째 낳고 나니까 여기가 진짜 안 빠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폐경이 되고 나면 기본적으로 에스트로겐이 피하 지방, 우리 가슴이나 엉덩이 쪽으로 지방을 배치하다가 내장 지방으로 그 보호가 안 되기 때문에 에스트로겐이 없어지고 나면 모든 지방은 다 내장 지방으로.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운동을 해도 배가 빠지지 않아요 하고 엄청 많이 오십니다. 에스트로겐이 우리를 보호해주던 게 없어지기 때문에 그런데요. 폐경이 되고 나면 심혈관계 질환의 유병률이 압도적으로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알츠하이머라고 불리는 인지기능 장애의 치매의 유병률도 폐경 이후에 올라가게 됩니다. 이 에스트로겐이 하는 역할 중에 기억력이나 뇌신경세포의 재생에도 에스트로겐이 관여를 많이 했는데 결국에 이제 치매, 우리 알츠하이머 병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당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대비하면 되느냐? 우리가 폐경된 채로 30년을 삽니다. 출산 다 했으니까 그러니까 나는 폐경되면 어떻게 해야지를 사실 계속 생각을 하는데 나를 이제 돌아볼 시간이 30년이 더 남았다고 저는 얘기를 드리거든요. 그래서 새 출발선에 서서 그때를 어떻게 건강하게 보낼 건가를 고민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폐경이 되고 나면 일단은 산부인과에 내원을 하셔서 자궁 검진이라든지 뭐 유방외과에서 유방 검진, 그리고 골밀도 검사, 지질 검사 이런 건강 관리를 굉장히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어머님들이 출산이 끝나면 이제 다 했는데 뭐 안 봐도 돼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모든 질병은 노화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모든 암은 폐경 이후에 급격히 증가합니다. 그래서 산부인과 검진도 적어도 1년에 한 번 정도 받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그런 폐경기 증상들이 어머님들의 일상을 괴롭힌다면 호르몬 치료를 고려해 보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호르몬 치료하면 어머님들이 무조건 부정적으로 보시는데요. 저는 늘 말씀드리는 게 내가 만약에 나중에 호르몬 치료를 할 수 없는 금기증이 있지 않다면 저는 호르몬 치료를 할 거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안면 홍조라든지 뭐 비뇨 생식기계 증후군, 그 다음에 골밀도의 손실이라던가 이런 나쁜 일들을 조금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있고 그리고 굉장히 젊게 나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기증이라든지 생길 수 있는 합병증을 산부인과 전문의와 충분히 상담하시고 호르몬 치료를 하시면 절대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폐경기에 어떤 불편한 증상이 생기신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병원에 와서 상담 받아보시고 지혜롭게 헤쳐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뭐 식생활 습관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어머님들이 저보다 훨씬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뭐 오메가3 같은 거 약으로 드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사실은 음식으로 드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뭐 등푸른 생선이라든지 해조류에서 섭취하시는 게 훨씬 더 좋고요. 그 다음에 정제되지 않은 곡류, 뭐 귀리살이라든지 현미, 그 다음에 이런 렌틸콩 같은 것들을 식사에 섞어서 드시고 그 다음에 그런 백미 같은 것의 비율을 좀 낮춰서 밥을 드시는 것이 좋고요. 뼈째 먹는 생선이라든지 천연 여성 호르몬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 콩류도 많이 섭취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비타민 D와 칼슘은 사실은 많이 강조를 아무리 많이 해도 부족하지 않은데 사실 칼슘은 소화장애를 조금 일으키기 쉽기 때문에 만약에 드시기 어렵다면 칼슘이 많이 들어있는 식품을 드신 다음에 비타민 D를 드시면 비타민 D는 칼슘의 재흡수를 올려주는 비타민입니다. 근데 비타민 D를 우리가 합성을 하려면 선크림 안 바르고 햇볕을 보셔야 돼요. 근데 그 레이저 하는 값보다 비타민 D를 사서 드시는 게 훨씬 쌉니다. 그래서 비타민 D는 반드시 구매를 하셔서 섭취를 좀 해주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폐경이라는 거는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실 때 단순히 월경의 중단이라고 생각하실 텐데 폐경이라는 것은 난소의 기능이 정지됐다. 난소의 기능이 다했다는 게 이제 폐경이라는 것입니다. 1년 동안 월경이 없는 상태를 폐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30대 중반 이후부터는 난소의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임신 기능들을 잃어가게 되고 평균적으로 봤을 때 만 46세 정도가 되면 저희가 폐경 이행기, 월경이 불규칙해지는 시기에 접어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2년에서 한 8년 정도 되는 시기를 저희가 폐경 이행기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난 뒤에 저희가 폐경이 되는데 평균적으로 한국 여성이 폐경이 되는 시기는 만 51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조선시대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우리나라부터 아프리카까지 모든 나라, 모든 여성들, 모든 시기가 이제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조기 폐경의 경우에는 만 40세 이전, 이른 폐경의 경우에는 만 45세 이전에 폐경이 되는 경우를 일컫고 조기 폐경은 한 1% 정도의 유병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나 겪을 수밖에 없는 이 폐경이 되면 우리가 어떤 증상을 겪게 되는지 제일 흔하게 병원에 오시게 되는 증상이 얼굴 화끈거림, 안에서부터 우라가 치미는 것처럼 보통은 요 상체에서 많이 시작이 됩니다. 얼굴, 목, 굉장히 불쾌한 열감이 올라와서 전신으로 퍼지고요. 맨 땅에서 주무셔야 되고 한겨울에도 나만 에어컨을 틀어야 되고 선풍기를 끼고 자야 된다. 난 부채를 계속 들고 다녀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고요. 우리 몸에서는 이 열감을 낮추기 위해서 땀을 내겠죠. 식은땀이 같이 나게 됩니다. 빨갛게 달아오르면서 식은땀이 많이 나기 때문에 직장이라든지 가정에서 사회생활에서
이렇게 제약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굉장히 좌절감을 많이 느끼시게 되는 부분이기도 하죠. 그리고 두 번째로 환자분들이 감정 조절이 잘 안 된다. 갱년기 엄마랑 사춘기 아들이 싸우면 누가 이기냐 했을 때 갱년기 엄마가 이긴다라는 얘기를 할 정도잖아요. 그 시절에 딱 감정 조절이 상당히 안 되는 시기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울감을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호소하시는데요. 사실은 이제 우울증까지는 아니지만 이런 감정 기복들이 생길 수 있고, 그 다음에 좀 짜증이 쉽게 난다든지 기억력이 좀 떨어진다든지 폐경기 증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흔하게 오는 증상들이 비뇨 생식기계 증후군이라고도 요새는 불리는데요. 이 에스트로겐이라고 불리는 여성 호르몬이 감소하면서 질이나 우리 방광, 요도 쪽이 같이 위축되는 증상이 생깁니다. 질이 건조해지면서 쉽게 피가 나거나 분비물이 줄어들어서 우리 부부관계 할 때 통증이 심해지고, 통증으로 인해서 우리가 성감이, 성욕이 떨어지는 경우가 쉽게 생기게 되죠. 방광이나 요도에도 비슷한 증상들이 생기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화장실 굉장히 자주 가시는, 그리고 소변을 참기가 힘들다, 자다가 난 2번 이상 일어나야 된다, 또는 무거운 거 들거나 나는 2발 모아서 줄넘기 못한다, 요런 기침할 때 소변이 샌다, 이런 요실금 증상들도 이런 폐경이 되고 나면 증상이 조금 더 악화되는 경향을 보이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에스트로겐 여성 호르몬이 없어지기 때문에 생기는 증상들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른 이 폐경기 증상 중에 하나가 근골격계 통증입니다. 특히 중년 여성분들이 뭐 관절염이라든지, 우리는 손을 많이 쓰니까 주부분들 뭐 이렇게 빨래 짜거나 뭐 걸레질 하시거나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하시다 보면 손이나 손목 같은 데 관절염이 많이 생길 수 있는데요. 기존의 그런 관절염 외에도 이유 없이 관절통이라든지 근육통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통증이 생겼을 때 일단은 정형외과나 해당 과를 가신 다음에 그 과에서 적절한 치료를 하셨는데도 만약에 증상에 호전이 없다 하면 산부인과에 내원하셔서 전문의하고 상의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제 폐경의 증상과 치료, 우리가 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바쁘게 말씀드렸는데요. 생각보다 폐경은 그냥 환자분들이 버텨야 되는 거라고 많이들 생각하십니다. 근데 저는 사실 불편한 거를 굳이 참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대의학이 굉장히 발전하고 있고 우리 생활을 많이 편해지게 하기 위해서 의사들이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병원에 오셔서 많이 상의하시고, 그리고 어머님들이 폐경이 되면 뭔가 내가 끝났다, 이제 여기서 끝이라고 많이 생각하시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를 이제 오롯이 돌아보고 나만 챙길 수 있는 다시 새로운 출발선에 섰다고 생각하시고, 나를 좀 챙길 수 있는 시간들을 30년 동안 잘 보낼 수 있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건데, 폐경 초반을 잘 준비하시면 남들이 휠체어 타고 다닐 때 나는 캐리어 끌고 다닐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건강하게 여러분들이 폐경 시기를 즐겁게 지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산부인과 전문의 홍혜리였습니다.